네, 화요일 이 시간은요, 경제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과 이 새해 첫 거래일에 또 이코노미 클럽 주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떤 주제 갖고 오셨을지 한번 보시죠. 네, 역시나 1월에는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죠. 2024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연결해 드리는데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매년 1월에 열리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8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고 해요. 일단 이 컨퍼런스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시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먼저 짚어주세요. 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매년 1월마다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제약바이오하고는 올해 좀 흐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연말 돼서 흐름들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좀 주목을 이번에는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매년 1월마다 개최를 하긴 하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임상 성과와 그 신약 파이프라인 등을 발표를 하기도 하지만은 비즈니스 미팅에 따른 그 추진도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후속타로 그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서 추가적인 그 MOU도 여러 가지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올해의 경우에는 한 600여 개의 그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참여한다고 했고 8천여 명 가까이 기업 및 그 투자자들 등이 좀 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까지는 그래도 좀 흐름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추후에는 그 MOU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몇백 개나 많은 기업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만큼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글로벌 빅파마들의 무대라고 볼 수 있는 메인 트랙에 참여하는 대표적 기업들은 어떤 기업인지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금 컨퍼런스 핵심이 이제 메인 트랙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먼저 살펴보면은 그 올해 8년 연속 이 JP모건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혁신을 뛰어넘는 또 한 번의 이제 도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기사를 통해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작년에 이제 주요 성과와 2024년에 대해서 그 전망 그리고 중장기적 비전 등을 통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따른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그 위탁 생산 그 개발 생산의 그 CDMO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경쟁력을 알리고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데 굉장히 좀 주력한다 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참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가 최근에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꾸준한 관심을 계속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핫하다 보니까는 오늘도 한 18%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더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메인 트랙에서는 서정진 회장이 직접 이제 발표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신약 개발사로부터 그 대전환 계획을 좀 발표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합병 진행 상황도 좀 얘기가 나온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좀 밝힐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이 주제에 맞게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메인 트랙으로 두 바이오 기업들이 발표를 한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메인 트랙으로 발표하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대부분 아시아 태평양 세션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업들인지 또 여기에는 어떤 발표 내용들이 담길까요? 이게 아시아 태평양 세션의 그 대표적인 기업을 봤을 때는 SK 바이오팜이 있고요. 유한양행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SK 바이오
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좀 주가 상승 흐름들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SK 바이오팜의 그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가 세노바베이트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동사의 파이프라인 현황 등을 좀 발표를 해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뭐 이외에는 뭐 표적, 단백질 분해, 뭐 방사선 의약품 치료제부터 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의 세 가지의 미래 기술에 대한 향후 계획도 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추가적으로는 저 유한양의 경우에는 마리포사 결과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아, 네. 거기에다가 작년에 굉장히 좀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입니다. 그래서 렉나자를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SK 바이오팜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상장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상장하기 전에는 SK 지주사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SK 바이오팜이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가 고물가 부근까지 내려갔던 흐름들이었습니다. 작년까지. 네. 그러다가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형태를 봤을 때는 계속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그래서 SK 바이오팜의 경우에는 뭐 내년에는 추후에는 웨어러블 기기와 관련된 뇌전증 치료제와 관련된 것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외에 지금 첨가하는 기업들을 좀 나열을 해보자면은 신테카 바이오도 있고요.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카이오너스 매드 등이 좀 참여를 합니다. 네. 근데 신테카 바이오의 경우에는 AI 신약 플랫폼 딥매치 등의 서비스들은 좀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파이프라인 논의가 좀 이루어진다 합니다. 근데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계속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던 기업입니다. 참여를 했던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 대비 매출 원가가 제로입니다. 매출 네. 원가가 제로인데 결국은 이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기업인데, 결국은 이 기업에 대해서 매출만 좀 더 잘 지킨다 하면은 주가 상승이든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상당할 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카이너스 매드의 경우에는 KM 819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을 좀 소개한다고 하니까 대체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은 추후에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살핀다 하면은 거기에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기업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많은 내용들을 발표하게 되니까요.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투자 전략으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이번에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투자 관점으로 좀 주목해볼 만한 기업은 어디를 꼽으시나요? 일단 대표적인 메인 트랙 발표를 하는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매력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높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하기에는 좀 접근이 좀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세션 기업들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 바이오팜이든 유한양행이든 굉장히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 있는데, 발표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연계되는 기업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뮤노 반트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뭐 비만 치료제나 이런 쪽의 내용이 나왔다 보니까 펩트론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올릭스 파마의 경우에는 보로노이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업들은 그나마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번 참여 기업 중에 좀 특이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엔비디아가 참여를 하고요. 네. 엔비디아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캔서문샷 컨티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캔서문샷 컨티넘의 경우에는 AI 및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관련된 기업으로 봤을 때는 헬스케어 관련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루닛과 파로스 아이바이오 등을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국내 참여 기업뿐 아니라 해외 참여 기업들까지 함께 꼭 살펴보셔가지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 전략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보통은 모멘텀적인 접근들을 많이 하시는데 연초부터 지금 제약바이오가 너무 잘 가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좀 해봐야 될지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작년에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작년에 좋지 않았던 거는 결국은 금리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한몫을 한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그 일시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은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그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제약 쪽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전환사채 발행 등이나 그 영업 적자 기업들의 경우에는 결국 그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네. 좀 추측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금리에 따른 그 부담감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요소들이 좀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나누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이나 실적이 괜찮은 그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수혜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정책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발표를 최근에 좀 발표를 했던 게 12대 국가전략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첨단 바이오라는 게 있었는데요. 특히 첨단 바이오에서 재작년 2022년 때 바이오 쪽의 정책 모멘텀과 작년에 그 첨단 바이오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면밀히 접목을 시켜봤을 때는 2022년 당시 때는 순수 제약 바이오 쪽에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올해 작년의 경우에는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합성 생물학, 그리고 유전자 세포 치료, 감염병 백신 치료,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이 첨단 바이오에 포함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정책적인 로드맵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추가적으로 좀 중요한 것이 제약 바이오 산업 동향을 봤을 때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30년까지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31조 원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실적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아쉬울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멘텀은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가 있는데 2030년 그 비만 치료제 시장 점유율을 80%까지 좀 생각을 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네. 2강 체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굉장히 좀 주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덕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3%나 매출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관련된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 펩트론이 있고요. 인벤티지랩, 올릭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 ST도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이 기업들도 보시면 좋은데 결국은 대형주나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 위주로 그 제약바이오 쪽은 매매 관점은 좀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라든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같이 이런 테마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또 셀트리온이 폭발적인 시세를 내고 있어가지고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될지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기존에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이제 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펩트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접근을 해보시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구간을 좀 잘 형성을 하셔서 또 때를 기다려서 접근을 해보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그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기대가 좀 될 만한 기업들 중에 하나가 유바이오 로직스라는 기업인데요. 네. 이 유바이오 로직스는 지금 현재는 그 백신 개발 공급 사업에 통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GC 녹십자와 그 콜레라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네. 이게 그 생산 계약을 체결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유바이오 로직스의 그 유비콜이라고 있는데 이게 경구용 콜레라 백신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공급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캐파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캐파를 늘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이 GC 녹십자와 함께 그 26년까지긴 한데 우선 일단
1,500만 도주를 먼저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한 도주당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이 한 도주당이 2022년 당시 때는 1.33달러 정도 됐다가 내년에는 WHO를 통해서 1.88달러로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니세프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5천만 도주 정도 수주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내년은 좀 실적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HK 이노엔과 보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HK 이노엔은 그 K캡이라는 그 역류성 식도염 관련된 이슈가 있던 그게 있는데 종근당과 작년에 이제 코프로모션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보령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보령의 경우에는 그 HK 이노엔에게 그 최초 고혈압 그 신약인 그 카나브라고 있는데 이 카나브에 대해서 공동 판매를 또 HK 이노엔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동 코프로모션을 통해서 내년에는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올해는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AI 헬스케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루닛 그리고 ABL 바이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또 셀트리온 중심으로 정말 많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내 종목 너무 아깝다 어떻게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전략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비콜 플러스가 또 PQ가 높아지고 있다는 관점 속에서 유바이오 로직스 함께 추천을 주셨고요. 그 외에도 HK 이노엔이라든지 AI 신약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 연결고리 지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이 시간은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오늘 핫한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기억해주세요. 시장의 중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